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여풍당당. 여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주치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자 조변 조준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엔진을 꺼는 거. 왜 이렇게 버퍼링이 일어나려고 그러지?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봐요. 네. 어쨌든 그 해법 있는 바람주치. 네. 참 이름도 참 잘 지어. 해법이 있다 이거죠. 해법이 없더라고 대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네. 자, 오늘의 주제는 그 와이프가 바람난 징후 그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이거는 뭐 전에도 조금씩 언급했는데 다시 네. 좀 종합 정리 좀 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뭐 이거는 워낙 정형화된 거지. 네. 근데 저는 이제 요 바람난 징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징후에 대한 아내의 변명까지도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요. 네네네. 근데 첫 번째는 자꾸 늦게 들어와. 네. 휴가가 그리고 일정하지 않고 외박을 네. 또 종종 해. 네. 근데 그게 일회성이 아니라 자꾸 그래. 맞아요. 언제부턴가 부쩍 그래. 이 네. 언제부턴가라는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 저희 소장이 꼭 들어가요. 언제부턴가 부쩍 외도가 그러니까. 휴가가 늦어지기 시작하였고. 그렇지. 그 언제부터 그 시점. 그거는 거의 뭐 남자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아내를 추궁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네 언니랑 마신 거다. 동네 언니가 그렇게 많이 등장해. 딱 그거. 네. 이게 왜 그 동네 언니들은 그 외도에 되게 협조를 잘해주는 언니들이어서 그렇죠. 남자를 상간남을 실제로 만나고 있는데 나 이 언니랑 만나고 있어라고 거짓말하면서 그 언니한테 전화하면 그 언니가 그렇지. 다 거짓말을 해주더라고요. 아니 네. 때로는 영상 전화하고서 실망했습니다. 바꿔주기도 해. 그쵸. 근데 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하지만 그 언니 옆에도 남자 있고 내 아내 옆에도 남자 있다. 커플이 만나고 네. 내 안에 너 있다가 아니라 그 옆에 남자 손 주물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서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남자들은 이렇게 조물딱거리고 있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바꿔주는 거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감쪽 같은 거지. 그치. 그래, 언니 만나고 있구나. 언니 만나고 있구나. 그 남편분들이 그 상황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언니도 예. 소송을 할 수가 없겠느냐, 소송을 할 수 없겠느냐라는 걸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죠. 안 되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상간자도 혼인 관계를 방해한 제3자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거고 그 사람을 소개하고 방관한 그 사람을 고소하려고 해도 이제 소송하려고 해도 그 혼인 생활을 방해했다는 똑같은 그 책임으로 이제 소송을 하는 그렇죠. 건데 상간자랑 동일한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어야죠. 그러면 그쵸. 예, 상간자가 동일한 정도로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만한 행위. 그러니까 진짜로 막 조직적으로 이 사람을 소개시켜가지고 아내는 헤어지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억지로 붙여가지고 부정행위를 한 방에 막 지속하려고. 집어넣고 막 빨리 둘이 오늘 합동해야 돼. 이렇게 막 표현 좀 강요해서 예스러운데 야 니들은 꼭 오늘 꼭 자야 될 운명이야. 내가 나를 받아놨어. 니들이 오늘 그래야지 더 애정이 샘솟을 거야. 그럼 방에다 강제로 밀어놓고 못 나와. 내가 지키고 있을 거야. 나는 가정으로 돌아갈 거라고 아내가 하는데도 막 억지로 이 사람 그렇지. 안 만나면은 너 너 그래. 큰일 난다. 야 너 이 사람 물건 줘. 야, 그거 성능 좋다. 한번 해봐. 뭐 네. 이런 거 있잖아. 맞아요. 네. 그러면 좀 할 수 있겠네. 그렇게까지 입증하면은 그건 할 수 어렵네. 있고 거기에 이르지 않고 그냥 만날 때 같이 만나고 뭐 그렇지. 소개시켜주고 이 정도로. 근데 대부분 그 정도지 뭐. 네. 그래, 그 거짓이야. 네. 동네 언니. 그리고 이제 대부분 또 뭐 동네 언니라고 거짓말하고 바로 그냥 언니 안 만나고 남자 만나는 경우도 많고요. 처음엔 동네 언니랑 이렇게 만났겠지. 그러다 네. 이제 남자를 이렇게 알게 됐겠지. 동네 언니 통해서 알 수도 있고 뭐 나이트 네. 가서 알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 남자를 사귀게 되면 이제 동네 언니 빼고 이제 둘이 만나지. 네. 근데 이제 여전히 핑계는 동네 언니지. 맞아. 근데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그래 예전에도 동네 언니 그건 분명히 정확히 동네 언니가 네. 맞아. 네. 지금도 동네 언니니까 그 동네 언니가 맞아. 맞아. 근데 상황이 바뀐 건 모르는 거지. 그 이제 남자가 생겨서 지금은 남자를 만나는 거 모르는 거죠. 또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뭐 친구를 얘기하는데 그냥 친구야. 누구 이름을 정확히 대야 되는 거거든. 아니 진짜로 자기가 떳떳하면 누구 이름을 대. 네. 뭐 누구 알지? 그때 맞아, 그 정아 맞아. 알지? 정아 지금 만나는 거야. 이렇게. 내가 아는 여자 이름들은 다 정아요. 또 옛날 80년대 그때 대학생 여자아이들 이름이야. 참 내가 볼 때도 참 올드하네. 정아가 뭐야 갑자기 비유를 하더라도. 정아. 뭐 정아라든지 뭐 어디 있어 그런 비슷한 이름들. 그래서 그런 이름을 딱 대야 되는 거거든. 네. 근데 그냥 친구야 그럼 좀 이상하잖아. 자꾸 친구 누구 이렇게 물으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남자입니다. 네가 모르는 있어. 친구. 네가 뭘 알냐 그래. 그냥 있어. 당신 모르는 친구야 뭐 예전에. 근데 이제 진짜 그럴 수도 있지. 진짜 그런 건 뭐냐면 어쩌다 한 번인 경우. 근데 맞아. 언제부턴가 꾸준히 외박하면 그쵸. 남자 있는 거다. 네, 뒤를 100% 캐야 예요.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부부 관계를 이제 거부하는 거죠. 언제부턴가 네. 이것도. 아니 원래 섹스리스 부부면은 상관없어요. 원래 안 했으니까. 네. 근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거부를 해. 맞아요. 그러면서 네.
이게 갑자기 그러는 거지. 언제부턴가. 그럼 자꾸 돌아앉고 좀 달려 그러면 갑자기 짜증내고 오히려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부부관계 거부하는 이런 패턴. 그래 이거는 뒤를 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이건 남자 있는 경우 굉장히 많죠.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상간남하고 아내하고 카톡한 거를 제가 증거로 네. 봤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상간남한테 나는 몸은 집에 있지만 내 어떤 그 순결은 그렇지. 너한테만 준다. 마음의 순결은 너한테 있다. 난 남편이랑 잠자리 안 한다. 아니 순결이 이미 없잖아. 아니 결혼한 지가 몇 년 차고 무슨 순결이야? 나는 너한테만 이게 나를 준다, 바친다. 남편은 절대 안 한다. 이거를 막 되게 강조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아 맞아, 그거 많이 하는 그쵸? 레퍼토리야. 내 마음은 너한테 가 있다. 진짜, 나는 네.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침대 누가 잠은 자는 것 절대 뿐이지만. 못 건드리게 한다. 뭐 이걸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근데 관계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내가 바람 피우면서도 자기 남편이랑 관계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맞아요, 이제 맞아요. 아무래도 남자의 바람과 좀 다른 거는 남자들은 양다리성이 좀 강한 경우가 많아서 아내랑도 하고 바깥에서 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여자들은 바깥에서 이렇게 빠져버리면 남편이랑 잘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네. 근데 걔 중에는 또 있어요. 소수인데 있죠. 집에서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마음은 저쪽에 가 있는 경우가 많죠. 예. 어떤 경우가 있냐면 또 이렇게 하다가 아내가 갑자기 안 하던 호칭을 하는 거야. 그 관계 갑자기? 중에. 원래 오빠라고 하는 호칭을 안 했거든. 네. 이름까지 부른 적은 거의 없고 네. 오빠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이러면 이거 이상한 거지. 딴 사람 이름을 여자들은 그런 식으로 잘 안 하긴 하는데 이제 이름을 헷갈려서 부른다거나 그치,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뭐 잠꼬 대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부부관계 갑자기 오는데 이것도 좀 많이 이상한 거다. 그런데 세 번째는 이제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지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멋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그 연장선으로 맞아요. 그래서 네. 특히 가슴 수술을 많이 하더라고요. 가슴 수술을 한다. 네. 시술. 시술인가 이건? 아니 가슴은 수술이고. 잘 모르겠어요. 뭐 피부 이런 거. 피부 시술을 많이 하고 하고. 피부는 그런데 막 가슴 심지어는 나 수술할까 이렇게 자꾸 간을 보면서 그래서 남편이 해주기도 하고 또 뭐 차를 또 바꾼다고 자꾸 차 얘기를 해서 차도 바꿔주고 네. 그게 다 남자 만나려고 그쵸, 했던 행동이 그쵸. 굉장히 네, 많다. 네. 그래서 원래가 좀 그런 거 좋아하고 원래가 수술 중독이고 수술 자주 하고 원래 그 차 좋아하고 이런 네. 사람이 하면 괜찮은데 안 그랬던 사람이 맞아요. 아니면 네. 안 그랬던 사람이 그러면 이것도 또한 뒤를 좀 켜볼 필요가 있다. 이거 오늘의 포인트니까 언제부턴가네요. 네, 오늘 언제부턴가. 포인트는 언제부턴가 갑자기. 네, 갑자기. 예,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꾸준히. 자주. 언제부턴가 갑자기 한 번 딱 그러고 만 거야. 네, 그건 아닌데 네. 언제부턴가 갑자기 플러스 이후부터는 꾸준히. 지속되고. 네. 꾸준히 부부관계 거부, 네, 꾸준히 네, 네. 짜증내고, 꾸준히 수술하고, 네. 그리고 또 꾸준히 늦은 기 가고, 어. 꾸준히 외박하고, 네. 언제부턴가. 꼭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갑자기 아내가 이상한 네. 태도를 보이고 그 태도가 그렇죠. 갑자기 좀 이렇게 지속이 네. 되고 근데 그렇죠. 그게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멀어지는 쪽으로 변화가 네. 생겼다. 그러면 그렇죠. 약간 의심할 만한 것 의심할 같아요. 만한. 네. 그러면 지체 없이 증거를 잡으시라. 맞아요. 네. 자꾸 이렇게 타이밍 놓쳐가지고 우리가 왜냐면 몸속에 뭔가 이게 여러 징후상 이게 네. 암 같은 경우 아니면 또 응급 상황이 있거든요. 뭐가 터졌거나 속에서 그럼 바로 큰 병원으로 바로 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자꾸 동네 병원에 이렇게 전전하다가 타이밍 놓쳐가지고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 네. 의외로 의료사고 그런 경우 의료사고까지는 아니지 그건 이제 타이밍 놓친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자꾸 주변 사람들 비전문가들 붙잡고 이게 그렇다 저렇다 하니까 주변에서는 야 뭐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야 지금 갱년기래지 않냐 또 우울증이 자꾸 우울증을 핑계 대는 거거든. 우울증이래지 않냐 네 와이프 야 그냥 좀 믿어봐 네가 좀 잘해줘봐 그러면 별일 없을 거야. 이러다가 우리가 응급 상황에서 작은 병원 가서 아이 별거 아닙니다 해서 이렇게 하다가 죽듯이 그러다가 그냥 더 깊어져가지고 가정이 네. 깨진 경우가 굉장히 네.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가든지 아니면 우리 상담을 신청하시라. 제가 진단해 드릴 테니까. 그렇죠. 네. 네. 좀 정확하게 진단하시잖아요. 네, 상황에 그러니까 대해서. 저는 적중률이 굉장히 높죠. 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네. 이거 딱 들으면 한 10분만 들어도 알거든. 뭐 전화 상담을 해도 되고 딱 들으면 아니까 자문을 구하시라. 좀 네. 상담비가 들긴 하지. 근데 하지만 인생이 달린 일이니까 예, 상담비가 중요하지 않죠. 그쵸. 어디 가서 뭐 외식 한번 안 하면 되는 거지. 그치? 외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진짜 많은 그 녹음 파일을 듣고 이제 남편과 그 상간녀의 대화나 네. 이런 거를 듣다 보니까 예. 그 대화 한 10분 정도만 들으면 진짜 약간 성향이 파악이 되는 바로 것 같긴 해요. 파악돼요. 네. 심지어 그래서 제가 딱 얘기하면 저는 이게 과외로 꼭 외도 부분이 아니라 그 네. 어떤 아내분 같은 경우는 또 그 남편의 그 성격까지 정확히 맞춘다고. 그쵸. 이런 네. 성격, 이런 네, 성격이네요. 네, 네. 예전에 이렇게 했나요? 그러면 네. 쪽집게야. 뭐 신내림 받은 것처럼. 점쟁이를 보는 점쟁이 것처럼. 보는 거거든. 근데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이게 케이스 경우의 수를 많이 다루면 그게 이게 굉장히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저도 요즘에 이렇게
그 녹음 파일 들으면 안에 그 상담할 때 들려주잖아요. 그거 들으면 아 이거 소송 제기하면 남편이 이렇게 나오겠다. 뻔히 그리고 나오지, 어떻게 이게 약간 그려지는 나오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송 이외의 건 가지고도 그 네, 심리적인 여러 가지 그렇죠. 것도 이게 네. 답이 나오죠. 네. 예, 그렇습니다. 딱 소송의 자, 목적이죠. 네. 예,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뭐 네, 오늘 깜짝 제가 법률? 깜짝 법률 상식 예. 이건 뭐 상간 소송도 있지만 제가 그 변호사로서 합의서 같은 걸 많이 쓰잖아요. 그럼 합의서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제 합의서는 무슨 합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쓰는 경우가 있고 우리는 또 상간녀하고 합의서를 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면 남편하고 소송을 하는 하고 경우도 나서? 있어요. 소송을 하고 나서 하고 나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아, 있고 뭐 부득이하게 좀 이제 소송을 취하해주고 얘가 합의를 해야 네, 되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뭐 아니면 소송을 그대로 하더라도 남편과 이렇게 이제 남편과 이 소송 이 결혼을 유지하더라도 남편과의 관계를 더 이제 그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쵸. 조건을 걸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내가 뭐 어떻게 외도를 뭐 앞으로도 반복하면은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쵸. 이제 어쨌든 뭐 일반적인 합의서를 쓸 때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요거에 대한 간단한 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거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남편이 이걸 뒤통수 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뭐 언제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안 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간녀랑 이제 끝내고 뭐 소송을 잘 마무리를 하는 것까지 조건을 해가지고 잘 마무리해서 끝내면 내가 너한테 부동산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혼하지 않고. 근데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하고 그거를 안 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조건들도 다 합의서 담아놔야 되는 그렇지. 거고. 그 다음 단계까지. 그쵸. 그러니까 네. 그 다음 단계에 네. 이 약속을 안 지킬 경우에 또 안전장치, 그렇죠. 안전장치까지 해놓자 이런 얘기네. 상간녀랑 또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상간녀 쪽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죠. 상간녀에 대해서 합의 안 하고 끝까지 쭉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남편과 이혼하지 않으면 남편과의 합의를 또 해서 요거를 합의서를 그냥 써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게 뭐 그렇죠. 부부간에도 합의서는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걸 법적으로 잘 효력이 유지되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하시고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잘 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위반했을 때 위약벌 이런 거를 잘 하시면 그렇죠,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막연하게 뭐 잘 지키겠다, 뭐 담배를 끊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달 며칠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뭐 이렇게만 한다 하는 게 하고 아니라 위반했을 시에는 강서 조항을 꼭 달아야 되네. 얼마를 지급한다. 그렇지, 또 그렇지. 금전으로 달아야 돼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그렇지, 지급한다라고 하면은 그렇지. 그거는 사실 재산 분할이나 이혼을 전제로 하는 합의는 아니지만 그냥 그렇지, 부부간의 합의로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또 그런 것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건 일반론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의 간만에 깜짝 법률 상식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왕 뭐 그렇게 그 상식도 좋지만 그냥 변호사님이랑 그것도 상담하는 게 네, 오늘 합의서가 필요한 상담해가지고 진행하는 게 굉장히 안전하다. 네. 왜냐면 이게 이렇게 힘든 일, 이렇게 고난에 처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사실 뭐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애매하거든. 뭐 친구가 뭐 답도 없고 부모님도 답이 없고. 그럴 때 뭔가 이게 뒤에서 이게 전문가가 딱 이게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 네. 상간녀가 또아리 틀고 있듯이 맞아요. 전문가가 뒤에 딱 버티고 있으면 네. 그래도 언제든지 그 사람이랑 전화도 할 수 있고 이러면 굉장히 좋은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이제 합의를 안 하고 어떤 상황에도 상간녀랑 합의 안 하고 이게 쭉 가면 가장 좋지만 아내분들은 실제로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남편과 그쵸. 충돌을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본의 아니게 내가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가장 유리하게 유효하게 합의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그렇죠, 걸 되게 그렇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럴 때 이제 제가 고민을 같이 해드리고 어떤 게 유리한지는 이제 조언해드리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지 이제 약간 이제 군대 얘기인데 자꾸 약간 군대 이제 공수훈련을 하게 되면 이제 이거 지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저는 좀 약간 해봤는데 이 비상 낙하산에서 보조 낙하산이 가슴에 있거든. 하네스라고 있어요. 네네네. 그거 펴는 훈련을 계속 하거든. 반사적으로 네. 그냥 이게 낙하하자마자 이거 네, 펴는 네, 훈련을 계속.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는 요즘엔 잘 펴지는 게 안 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낙하산이 그냥 일반 낙하산이. 그럼 그냥 떨어져 버리는 당황하는 거거든. 거예요? 떨어질 땐 당황하니까 이거 보조 낙하산을 못 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꼭 펴는 훈련을 하듯이 네. 그렇게 응용할 수 있는 거네. 네. 네. 멋진 제안, 그겁니다. 비유네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치유센터 그 카페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봬요. 안녕. 안녕.